네, 이제 18자시 동작구 생활관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는 노량진 생활권, 그러니까 침대방 생활권, 노량진 생활권, 상도 생활권, 흑석 생활권, 사당 생활권에 아주 총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노량진 생활권부터 들어갈게요. 노량진은 수산물 도매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노량진역 일대 그 마스터 플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청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럼 먼저 대규모 개발 계획, 개발 사업 중 노량진 역세권 재생에서 동작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좀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노량진역 앞에 있는 노량진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그림이 있는 거고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 거를. 어째 다 엎어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량진 여기가 이제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K마트가 안전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고기 육가공업체 K마트예요. 이쪽하고 여기를 관광호텔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 옆에 그러니까 수협에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자리를 갖다가 추가로 요 현대화 사업 두 번째 자리거든요. 이것도 개발 계획 수립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수도부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수도 사업부 그냥 자재 공급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 장소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철도 지화 사업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실제로 개발되면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봐요, 지화가.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용산역까지인데 용산역까지 여기까지 지화하는 게 어제 맞거든요. 여기까지 철도 지화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사육심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방사 자리거든요. 네. 수방사 자리 같은 경우도 레지던스 실버타운을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조그맣게 한전 부지 있는데 그 한전 부지도 비즈니스 레지던스를 가져가겠다 하는 자리니까 이들 자리들이 이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노량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제4차 산업이 아무리 뭐 잘 나가더라도 공무원은 꾸준히 뽑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여기는 망하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에서 20년, 즉 넉넉자도 20년까지는 안 망할 거예요. 노량진은 기본적으로 학원 사업 때문에 좀 커진 것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커요. 제가 94년도에 처음으로 노량진을 올라와서 봤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4년 좀 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발전하는 거 보면 노량진 가끔 갔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94년도에 올라왔을 때 학원은 몇 개 없었거든요. 제가 94년도에 왔는데 92년도에 되게 놀라운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노량진에 가면 제일고시학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시작을 했을 때 그 제일고시학원이 인원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장충체육관에서요 찍어주기 특강을 하는데요. 하루 특강, 하루에 특강을 했는데 10,000원짜리 특강을 했대요. 그래도 중간에 도시락 한 번 주고. 근데 장충체육관에 한 번 모였더니 5,000명이 모이더래요. 장충체육관에 5,000명 모이니까 5,000명한테 10,000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하루에 5,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장충체육관 빌리는데 하루에 빌리는데 400만 원이었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강사들 돈 주고도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그 당시 때니까 92년도 일이에요, 이게. 그때 이제 유명한 강사들이 이제 되게 재미나 쓴 건데 이 노량진 시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요. 과거에 이 학원 강사라는 게 얼마나 하기 쉬웠는지 알려면요. 그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상고 다니는 그러니까 상업 계열이 한참 80년대 잘 떴으니까 80년대에는 대부분이 부기학원이 많았어요. 근데 부기학원이 85년도, 86년도에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부기가 그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기학원이 많이 죽고 부기학원 선생들이 넘어간 자리가 어디냐면은 공인중개사 시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서 부기학원 선생들이 공인중개사 넘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가지고 시작됐던 데가 이 동네예요. 97년도에 IMF 터지고 나가지고요. 97년도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공무원 그 종합반을 갖다가 수강생을 봤는데 그러니까
IMF 터지고 났으니까 그 해 12월 31일 날하고 1월 1일 날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 때였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남부 행정고시 학원에서 일을 할 때 했었는데 그때 남부 행정고시 학원이 노량진역에서 한 거의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200m도 안 떨어졌죠. 한 100m, 1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제가 노량진역까지 4줄로 줄 서서 왔어요. 접수하는 날 접수를 하는데 수강생을 4줄로 줄을 서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그러니까 이틀간, 그러니까 이 10월 30일 날도 1월 날이었고 그 당시 때 1월 1일 날이 아마 월요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문을 닫잖아요. 그 1월 1일까지 접수를 다 받고 2월 1일 날 좀 개강을 딱 하는데 놀라운 게 1월 1일 날 저녁 8시에 정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학원에 3억 8천의 현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거의 없을 때니까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였었냐면은 신한은행 지점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부지점장이 문 따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3억 8천만 원을 그날 이렇게 그 은행에 있는 그 흰색 푸대자루 있어요. 원래 은행에도 현금 수송할 때 흰색 푸대자루도 담거든요. 그걸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고 3명이 1억씩 넘게 들고서는 은행 입금시키러 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보면서 야, 학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사실은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학원이 가장 잘 될 때가 IMF 그 이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그 노량진은 안 망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거로 봤을 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 천지 차이거든요. 노량진 역세권 기능 복합 발전을 통한 중심성 강화하겠다. 그래서 노량진 일대를 문화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노량진역과 수산물 도매시장 용지를 통해서 관광 문화 특화 거점 조성하겠다는데 이거 여기에 관광이 들어간 거 되게 우습죠? 그렇죠? 여러분들 노량진 수산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세계로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요. 일본은 여러분들 가면 화로회가 있고요, 사시미회가 있어요. 두 가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화로회는 뭐냐면 고기가 생물을 갖다 직접 잡아가지고 섬에 썰어 준 거를 우리가 화로회라고 불러요. 사시미는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적게는 2-3시간 정도 육성시켜 놓고 나온 거를 뭐라 그러면 사시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시미에는 일본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화로회예요. 근데 살아있는 거를 직접해서 먹어봤는데 이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살아있는 걸 막 잡아주니까.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처음에는 야만이라 그러더니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노량진 학원가 일대 종합적인 계획으로 교육문화 중심지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저이용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하겠다는 주변 지역 개발 추이 및 학원 밀집적 특성을 고려해서 구청 이전 부지, 대성학원 부지와 연계해서 상업복합시설 개발 검토하겠다. 경찰서 부지도 업무 및 창업교육시설로 조성을 검토하겠다는데 여기가 두 군데 다 여기가 한쪽은 경찰서 부지, 한쪽은 그 동작구청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지를 두 군데를 다 어디로 이전할 거냐면은 장승배기로 다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장승배기 업에다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다 이전해버리고 이들 지역을 다 복합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상업적으로 갈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상업적으로 가겠다고. 이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신대방 삼거리 같은 경우는 역세권 공유 개발하겠다. 그래서 신대방 삼거리 역세권 공유 개발인 거니까 당연히 상업 기능 강화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 및 근린생활 서비스 기능 중심의 생활권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쪽은 가산대림 일부 들어가 있고요. 사당이수 지역 중심이 있고요. 노량진 지구 중심, 신대방 지구 중심, 상도 지구 중심, 흑석 지구 중심 해가지고 지구 중심이 조금 꽤 많은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노량진 지구 중심 보면요. 노량진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작구 도시발전계획, 노량진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구청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상에서 보면 파란 데 있죠. 요 그림상에 보면 파란 데가 경찰서고요. 동작구 경찰서고 여기가 동작구청 자리고요. 요 앞에 있는 자리 있죠. 이게 대성학원이에요. 네, 이게 대성학원 자리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복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복합 개발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그림을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작 경찰서 부지고 동작구청 부지, 요 앞에 있는 부지 있죠, 마침. 이게 대성학원 부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됐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이거든요. 여기는 상업 업무 도심 주고 복합 개발이에요. 이쪽에다 상업적 집어넣고 업무 주고 도심 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본다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복합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관광부나 복합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일대 상업업무 기능 확충 문화관광 중심지로 가져가겠다라고 나온 거고, 노량진전 남측 상업적 일대는 교육문화 중심지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방향으로는 뭐 대규모 부지를 관광시설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노량진 상업지역 및 학원가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중심기능 도입하겠다 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청 이전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 이전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가 쭉 끌고 가겠다는 게 이쪽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전철 서부선이 오면은 이쪽에 색강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노량진 거치고 장승배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쪽으로 갈라지고 이쪽 갈라지고 해가지고 가죠. 그래서 하나는 난곡선 들어가고 아니 그 저기 뭐야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고 출발점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자리에다가 장승배기를 갖다가 동작구청에서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봤겠지만 서울 경전철의 서부선은 한참 뒤에 있죠. 예. 그러니까 서부선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강남북을 다 거치는 데가 서부선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 다 거쳐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장승배기에도 노량진역 거치죠. 그 다음에 색강에서 여의도 거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공동역으로 가죠. 그 다음에 신촌으로 가죠. 제일 좋은 자리 다 거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근데 제일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부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년, 4, 5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제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서부선은 아예 싹 뺐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는 신림선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신대방 지구 한번 볼까요? 신대방 삼거리역 같은 신대방역인데 신대방역 같은 경우도 움직이겠다는 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자리 같은 경우 신대방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보라매역까지 갔다가 상업 및 근린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신대방 삼거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변 지역에 이렇게 여기 지역에 갔다 이렇게 여기 보람에 있는 데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가지고 좀 끌고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림선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몇 개 주요 투자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둘째치고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많이 써먹는 게 이런 건데 얘를 잘 볼 줄 아셔야지만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료 찾을 때 이런 연역이라든지 추진경이 이런 건 잘 안 보시거든요. 저기에 힌트가 있는데 잘 안 보세요. 하나하나만 볼까요? 2006년도에 민자사업자 사업제안서 접수받았습니다. 이게 참고로 여기 경전철은 2003년도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때 2008년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하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민자투자심의위원회 갖추고요. 2009년도에 제3자 제안공고하죠. 왜 제3자라는 말을 안 쓰냐면요. 민간 투자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3자 제안공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했으면은 여기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 있죠. 이번에 이게 경전철 사업자는 민자사업자 들어가면 컨소시엄이 구성돼가지고 제1 주관사가 있어요. 지분이 제일 큰 회사. 걔들이 갖다 뭐냐면 걔들 우선 협상자거든요. 걔들은 우선 협상자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계획철도를 변경안이 수립됩니다. 12월에. 그리고 2015년도에 민자협상을 완료하죠.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실시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럼 잘 볼까요? 2013년도 12월 달에 기본계약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실시협약 체결고 실시협약 체결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 추진하죠. 그럼 뭐 한다? 기본계획 나오고 실시설계가 뭐냐면 이때 협약 체결하면 실시설계가 뭐냐면 실시계획이에요. 우리가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시계획은 실시설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래놓고 나가지고 얼마 전에 2016년도에 실시계약 등 공사 착수되죠. 그러면 일단 이게 공사 착수된 게 뭐냐면은 공사 착수라 해도 착공이란 말 안 쓰죠. 공사 착수란 말 쓰잖아요. 이제 착공이란 말은 뒤에 쓰죠. 언제요? 2016년 8월에서 12월 날에 착공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언제 착공 들어가요? 2017년 2월 달에. 그 다음에 착수 구간 토목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2017년 10월 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공사 착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실시 설계를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등 등인, 승인이에요, 이거. 얘가 등, 오타예요, 오타. 승인이에요. 승인인데 공사 착수를 했던 게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베이스에 여기다가 뭐냐면 공사 착수란 말이 뭐냐면은 현장 가서 뭐예요? 실시 설계하고 현장에 있는 실제 측량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공사 착수란 말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봐주셨다면 언제쯤 먼저 투자하셨으면 돼요? 2016년 8월이나 12월 달쯤에 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정 늦어도 언제 했으면 돼요? 2017년 2월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갔으니까 그때도 되죠. 이런 색강역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색강역에서도 또 이렇게 노량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승배기 거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서울대선, 요거는 지금 신림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강역에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3역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색강역이 있고 대방역이 있으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역이잖아요. 그렇죠? 103역을 한번 볼까요? 103역이 이쪽에 들어서는 겁니다. 서울 베스트 요양병원 앞에 들어서요. 그래서 이들 지역 중에서 보면은 저번에 제가 착각을 한 건데 여기 신림 여기가 5주택 재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나는 얘를 보고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안 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훅 지나가지고 섬에 분양 따르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 해놓은 거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최근에 조사하면서 클리너 시스템이 오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클리너 시스템 한번 보면서 실제로다가 구글에다가 검색해가지고 내용을 좀 추리는 게 좋아요. 여기가 지금 신길 5주택 재개발 사업지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분양권 거래되는 가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9억 3,500. 그렇죠? 59제곱미터는 8억. 이 정도 거래돼요. 그럼 한마디로 미친 거죠. 미쳤잖아요, 이거 지금. 분양권 거래인데요, 이게. 요거 들어서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다가 보니까 여기가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5억 3천 정도인데 85제곱미터 이게 5억 3천인데 얘 보세요. 거의 9억 5천 전인데 5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냐면은 99년도에 입주했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많지만 얘는 가격보다 얘가 더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비교할 게 뭐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사만 아파트. 여기 사만 아파트거든요. 사만 아파트 보면은 비슷한 조금 좀 떨어지는데 한 3제곱미터 차이밖에 안 되는데 얘는 4억 7천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내려서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아시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딱 내리면요. 내리면은 얘는 내리면 바로죠. 길 하나 건너서 여기 주차장 여기 있어요. 버스 정거장이. 그럼 여기서 내리면은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걸어 들어가죠. 그게 차이예요. 근데 얘가 왜 더 비싸냐면요. 대림 아파트 여기서 넘어가면 바로 어디예요? 대방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움직이는 포지션이 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가 올라간다 얘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준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냉정히 따지면 여기에 들었으니까 여기 지역은 갈 만한 데가 못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쪽 지역에 단독이나 다세대 정도 이쪽으로만 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참고로요, 경전철이 이렇게 여기 가가지고 섬에 출입구를 여기다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경전철은 출입구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차량이 2량밖에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른 철도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일반 철도 같은 경우,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8량, 10량씩 가요. 그러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가면은 이만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 이렇게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출입구 뽑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항상 사거리 위에나 이렇게 밑으로나 이렇게 가요. 이때 뒤에 보시면 다 아세요. 왜 그렇게 뽑았는지. 경전철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신길 자이가 신길 뉴타운에 들어간 거예요. 요게 신길 뉴타운에 들어간 거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2010년도에 옛날에 입주했던 건데 2010년도에 입주한 건데 가격 보면은 85제곱미터가 4억 5천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길 뉴타운은 제일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거거든요. 얘는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리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근데 웃긴 게 여기 신길 자이 아파트하고요. 이쪽에 조금 보면은 레미안이 있거든요. 엄청 차이 나요. 한 2배 차이 나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사당 생활권요. 사당 생활권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사당 이수 지구단위계고 그 서초역에서 방배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때문에 이들 지역이 좀 바뀔 거예요. 사당하고 이수는요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를 갖춰가지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수역하고 사당이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지구단위계 모형이에요. 이게 이수역, 이게 사당역이에요. 전체를 크게 묶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장제터널. 요게 이수역이고요. 요게 서초역이에요. 요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태아라노가 이제 바로 동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기가 뜨는 게 아니고 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수역 쪽에, 그러니까 이수역이나 내방역 쪽에 난리 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당 역세권 일대 이수 역세권, 그 다음에 남성 역세권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볼 거예요. 한번 볼 거면은 사당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쭉 해서 묶어놓은 건 자리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 여기가 동작대로래가 여기는 동작구 여기는 서초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쪽으로 하는 게 얘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얘만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 그림이 여기 색깔이 좀 있죠,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현재 지구단위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당역 일대를 상업복합 환승 중심 거점을 했다. 사당역 역세권 일대 복합개발 유도하겠다.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대규모 개발 가용지구는 사당 주차장과 메트로 본사 있죠. 여기를 연계 복합개발인데 이게 이쪽 동네거든요. 공영 주차장하고 이게 메트로 본사예요. 그럼 이쪽 동네 어디예요? 서초구잖아요. 여기가 개발되면은 여기가 버스 그 광역 환승 주차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환승 주차장 일로 들어서거든요. 다 죽어버려요. 상권이. 그러니까 여기 죽어버리면은 상권이 어디로 뜰까요? 여기서 이렇게 개발하면 얘가 떠버려요. 상권이. 그래서 여기는 관악구 남현동이고 여기는 사당동이고 여기는 서초구 방배동이에요. 그러니까 방배동 쪽을 라인을 뜰 거라고 상권이. 그리고 이수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서리풀 터널, 즉 장제 터널이 강남 도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업무 판매 문화 기능 도입해서 복합 개발 유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리 같은 경우도 이수역 같은 경우도 여기가 연결돼 버리니까 이게 커다랗게 잡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잡아놨으니까 여기 이수역 가면 뭐가 많아요.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옆에 오피스텔이 쭉쭉쭉 막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은 사당역보다 여기 훨씬 낫죠. 이수역이. 주변이 훨씬 낫잖아요. 여기는요, 이쪽은 내방역이라든지 이쪽은요, 강남권 할 때 여기 다 할 거예요. 동남권 할 때.